네, 오늘은 음성 음향학 강의 예, 네 번째 포먼트 튜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이 강의 처음 보시는 분은 앞에서 소스 필터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하게 될 포먼트 튜닝이라는 거는 포먼트라는 것 자체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 에너지가 형성되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포먼트 튜닝이라는 것은 그러한 포먼트를 변형시키는 것, 포먼트의 중심 주파수를 변형시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에서 포먼트를 변형시키는 것은 공명 주파수를 조절하는 건데, 그 공명 주파수는 공간의 부피를 조절해서 음을 조율한다는 거죠. 컵 실로폰 연주를 보면 이렇게 이제 물에 담겨 있는 물의 양을 조절해서 안에 공명되는 공간의 부피를 조절해서 각각의 공명 주파수를 달리 가져가죠. 그래서 우리 노래 부를 때 이 공간, 성도겠죠. 성도의 공간을 조절해서 이제 공명 주파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형태를 달리하면 성도의 공명 주파수가 달라지게 되고, 이때 성도의 공명 주파수가 결국 포먼트고, 포먼트를 변화시키는 것이 포먼트 튜닝입니다. 즉 포먼트 튜닝은 성도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왜 포먼트 튜닝을 해야 하는가? 자, 포먼트는 소리를 증폭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포먼트 튜닝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소스에서의 주파수와 포먼트의 주파수가 일치해야 소리가 증폭되기 때문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원음의 배음, 하모닉스가 존재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의 자리에서 아무리 포먼트를 거기에 맞춰봤자 원음이었기 때문에 소리 증폭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하모닉스 배음이 있고 여기에 포먼트를 일치시키게 되면 이건 포먼트 튜닝이 된 거고, 이렇게 부스트가 되게 되죠. 공명이 일어나게 돼요. 반면에 맞지 않으면 공명이 조금 덜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포먼트 튜닝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목구멍을 좁히고 후드를 올릴 때 포먼트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성도의 용적이 작아지게 되고 결국 포먼트 튜닝이 틀어져서 소리가 힘이 잃게 되면 보통 이런 형태가 일어나죠. 만약에 아예 엉뚱한데 맞춰진다면 심지어 감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리를 먹는 현상이 나죠. 그래서 오히려 목소리가 약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포먼트 튜닝이 필요한 이유는 소스의 소리를 증폭시키고 조금 부수적으로 음색을 바꾸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목소리의 고유한 개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먼트 튜닝을 통해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포먼트 튜닝을 하면 이렇게 포먼트가 올라가 있는 경우, 후드가 올라가 있는 경우 후드를 살짝 내려주면 공명이 되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너무 밑에 있는 경우는 후드를 올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포먼트 튜닝은 고음일수록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피치가 높을수록 기본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 배음의 개수가 줄어들죠. 자, 똑같은데 한 옥타브 높은 C4와 두 옥타브 높은 C6의 스펙트럼을 비교해 보면 개수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1, 4배로 줄어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 말인즉슨 부스팅 시킬 재료가 확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A, B, C, D, E라는 구간에 포먼트를 형성한다고 했을 때 C4는 모든 포먼트의 위치에서 배음이 다 걸려요. 그러면 각자 부스트가 다 일어나게 되겠죠. 반면에 C6의 경우에는 이렇게 형성하면 지금 여기 B는 확실하게 걸리는데 A 걸리는 거 없고, C도 끄트머리에만 걸리게 됐고 D도 끄트머리에만 하모닉스가 걸리고 E도 끄트머리에만 하모닉스가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부스트 되는 게 별로 없죠.
결국 C4 정도의 피치에서는 아무 때나 포먼트를 형성해도, 즉 성도 모양을 아무렇게나 조절해도 소리의 공명은 결국 일어난다는 거죠. 반면에 C6 상황이 돼버리면 여기 B라든지 C도 포먼트 튜닝을 더 해야 되고요. D나 E도 포먼트 튜닝을 더 해야만 포먼트 튜닝이 제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근데 포먼트 튜닝이 안 된 상태면 소리가 줄어들 뿐 아니라 비선형 소스 필터 이론에 의하면 성대의 진동 안정성도 줄어들어요. 성대가 진동하는 것도 갑자기 힘을 얻고 잃고 진동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포먼트 튜닝이 무척이나 필요해지는 상황이 고음인데, 그래서 고음에서는 포먼트 튜닝이 어렵기 때문에, 더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고음을 소리 내야 되는 게 힘든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성대의 측면, 후두의 측면에서는 고음 내기가 힘든 이유가 성대가 얇아져야 되기 때문이고, 성대가 얇아진다는 거는 소리 낸다는 행위, 즉 성문이 닫히는 행위와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노래 부르려면 성대가 길어지면서도 성문이 잘 붙어야 돼요. 이 두 개가 그런데 우리가 훈련받기 전에는 상반되는 행위거든요. 성문을 닫는 행위와 성대를 잡아당기는 행위는 서로 기량 역할을 해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음 내기가 힘든 이유는 기본적으로 음향학적인 원인도 있다는 거죠. 여기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간단하게 포먼트 튜닝에 대해서, 특히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사실 발성에 있어서 성대 조절과 공명 조절은 서로가 영향을 미쳐요. 비선형 소스 필터 이런 대표적인 담적인 예죠. 그래서 그리고 호흡 조절은 숨을 들이쉬고 마시는 거는 성도의 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단순히 숨을 들이쉬면 후두가 내려가고, 숨을 내쉬기만 해도 후두가 올라가죠. 숨을 들이쉬면 목구멍이 넓어지고, 숨을 내쉬면 목구멍이 좁아져요. 그리고 숨을 들이쉬어서 후두가 내려가면 영구개가 닫히고, 후두가 올라가면 영구개는 또 내려와요. 이런 반사반응적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즉 결국 발성에 있어서 성대, 공명, 호흡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있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전통적인 성부의 개념은 성대의 두께에만 국한되는 게 원래 아니었죠. 전통적인 성구, 두성이라고 흉성이라는 거는 공명 감각을 기반으로 해서 애초에 명칭이 지어졌고, 그거는 이제 성도의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어떤 음질에 기반해서 자꾸 옛날에는 얘기했죠. 헤드 보이스에 대해서, 두성에 대해서. 즉 그 음질은 또 음향적인 내용이죠. 즉 성구에 있어서 음향적인 요소가 빠질 수가 없어요. 단순히 성대가 두껍게 붙느냐 얇게 붙느냐로 성구를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발성요수법에서는 성대 조절에서의 성구 개념은 그냥 모드, 원, 투, 흉성, 두성, 팔세토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향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보다 성대 조절의 상태만 떼놓고 표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가르치고 하는 거는 음향적인 요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목소리라는 거는 호흡, 성구, 공명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어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보면 좋은 성구 조절에 좋은 공명 조절이 없을 수가 없고, 좋은 공명 조절에 좋은 성구 조절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노래를 잘하려면 공명 조절이랑 성구 조절을 둘 다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실전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은 포먼트 튜닝이 뭔지, 포먼트가 배음과 튜닝이 되면 배음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